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확산이 하향세를 보이면서 캘리포니아주의 모니터링 대상에서 곧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다시 경제 재개방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제시한 어제 카운티 내 일일 확진자 수는 1,198명, 사망자는 13명입니다. 양성 판정 비율도 5.2%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수는 1,219명으로 집계돼 그 전날의 1,247명에 비해 28명이 더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수치들이 하향세를 유지하며 LA 카운티도 캘리포니아주 모니터링 대상에서 빠른 시일 내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가주에선 샌디에고와 오렌지 카운티 두 곳이 모니터링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해당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모두 6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원 입원 환자 수, 중환자실 병실과 인공호흡기 여유분, 7일 평균 확진자 비율, 검사 능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5가지 기준을 충족했지만 여전히 1가지 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역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아직 LA 카운티는 2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217명으로 집계됐는데 그 전주보다 79명이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다음 달에는 인구별 일일 확진자 수 역시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부의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면 다시 경제 재개방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업소들의 실내 영업이 가능해지고 학교도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LA 카운티 보건국 바바라 퍼리어 국장은 LA 카운티가 모니터링 대상 제외를 앞두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LA시가 현재 임시 운영하고 있는 시내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인 데이빗 류 시의원이 관련 발의안을 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영구적으로 허용하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예방에도 효과적이지만 지역 상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LA시 사지구 데이빗 류 의원의 야외 영업 연구와 발의한 내용입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임시 허용했던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에 따라 LA시에는 현재 1,586개의 식당들이 야외 영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약이 따릅니다. 류 시의원은 아예 이를 영구화시켜 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로 이 발의안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사태에 따라 임시 허용됐던 방안인데 업주들의 반응이 좋았고 소비자들의 호응도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고용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아지자 LA시는 단기간 허용했던 이 프로그램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면허를 신청해 승인을 받는 기간도 단 하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야외에 마련된 패티오와 주차장에서 기존의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발의안은 LA시 교통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실내 영업 재개를 기다리던 업주들의 신규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위스콘신주에서 발생한 백인 경찰의 비무장 흑인 총격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2의 조지 플로이드 시위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스콘신 커노샤 카운티는 시위대 수백여 명의 분노로 불붙고 있습니다. 커노샤 카운티 법원 앞은 불길에 휩싸였고 거리에는 폭죽을 터뜨리며 격렬한 시위가 전개됐습니다. 주정부 청사도 유리창이 파손되고 곳곳에 낙서가 그려졌습니다. 시위대는 상점도 약탈하고 파괴했습니다. Oh my God! Nobody deserves this. This accomplishes nothing. Okay, this is not justice that they're looking for. This is destroying things.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주요 시설과 소방관 등의 보호를 위해
이 지역의 주 방위군 2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블레이크의 변호사인 벤 크럼프는 SNS에 퍼진 영상을 봐도 블레이크가 자신의 집 앞에서 싸우는 두 여성을 말린 후 현장에서 떠나려던 참에 비무장인 상태의 흑인을 경찰이 뒤에서 7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안에는 3명의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Their lives were not in danger at all, and so for this to happen, just they are in shock. You know, his 3 children were in the back seat. His 8-year-old son, his 5-year-old son, and his 3-year-old son. So can you imagine the psychological issues that they're going to deal with from seeing such a traumatic incident at such an early age with a person? 사건을 조사 중인 위스콘신주 법무부는 영상에 등장하는 경찰 2명이 휴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는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 LA, 샌디에이고에서도 항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블레이크 피격 사건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조금씩 줄어들던 인종차별과 경찰폭력 항의 시위를 다시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3개월 전과 매우 비슷하다는 불안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가 자칫 대규모 폭력 시위로 변질될 경우 방역은 물론 미국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백인 경관의 무릎에 목을 짓눌린 채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오늘은 플로이드가 숨진 지 정확히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19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당시 경기 침체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답답함과 공권력을 향한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시위는 점차 과격하게 변질됐습니다. 약탈과 방화, 통제되지 않은 군중들이 쏟아져 나오며 상황은 점차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2차 재확산이 무서운 속도로 이뤄졌습니다. 노동자 대행진인 메이데이, 메모리얼 연휴와 7월 독립기념일 연휴가 끼어 있었던 것도 시기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2차 재확산 이후 다시금 주요 수치들이 조금씩 내려가는 지금 또다시 터져나온 이른바 블레이크 사태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LA 등 타지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노동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자칫 3개월 전의 모습이 재현될 경우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3차 코로나 재확산에 약탈과 방화가 또 이뤄지면 미국 경제는 말 그대로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숨진 플로이드와 달리 제이콥 블레이크는 8발의 총격을 받고도 사망하지 않았다는 점, 정부 당국이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아직은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올 가을 학기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도로와 운동장, 공원 등에서의 야외 수업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과 리처 카란자 시 교육감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공립사립학교부터 차터스쿨까지 뉴욕시 내 모든 학교들의 야외 수업을 허용하는 아웃도어 러닝 이니시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외 수업은 각 학교가 참여하기를 원하는지는 교장들의 선택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 학교 교장들은 인근 도로 또는 공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길 원할 경우 신청서를 교육국에 제출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교육청은 뉴욕시경, 뉴욕시 소방국, 시위생국, 시공원국, 시교통국 등과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모든 교실이 학생들에게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 환기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는 방역기관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각 학교의 모든 방을 검사할 예정이고 검사 통과되지 못한 방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모든 점검을 통해 안전한 교실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